지금 전 세계 해군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430년 전 한 장군이 단 한 척도 잃지 않고 일본의 대함대를 처참히 꺾어버린 사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강의 함포전을 자랑하던 일본군이 왜 조선 수군에게 완전히 무너졌을까요? 그것도 하객진 한 번에 수십 척이 폭발하며 침몰하는 전설적인 대참패. 과연 이순신은 어떻게 상대를 함정으로 끌어들여 단숨에 전세를 뒤집었을까요? 지금부터 바다의 신이 탄생한 한산도 대첩의 비밀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전라도 수군 본영 한산도. 이순신의 하루는 늘 동일한 흐름으로 시작되었다. 해가 떠오르기 전 아직 바닷물에 밤의 기운이 가시지 않은 시간, 그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전선을 점검했다. 전쟁이 장기화되며 군량은 부족했고 바닷바람은 늘 전선의 못을 녹슬게 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이를 등한시하지 않았다. 작은 나무못 하나도 전투의 승패를 가른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장수들은 매일 아침 이순신을 보며 같은 생각을 떠올렸다. 저 사람은 단 하루도 긴장을 놓지 않는구나. 수군의 일상은 불안과 피로의 연속이었다. 일본군의 침략이 시작된 지 이미 시간이 흘렀고 곳곳의 백성들은 집을 잃고 삶의 기반을 잃어가고 있었다. 조정의 명령은 늦었고 지원은 충분치 않았다. 그러나 이순신은 단 한 번도 불평을 입에 담은 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을 누구보다 명확히 알고 있었다. 그 길이 고통스럽고 희생을 요구하며 때로는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길이라 해도 그가 외면할 수 있는 종류의 길이 아니었다. 이순신이 지키고자 한 것은 단순한 전투의 승패가 아니었다. 그가 지키려 했던 것은 전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백성들의 숨결이었다. 장수들과 군사들이 피로를 호소할 때에도 그는 그들을 다그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백성들이 죽는다. 내가 먼저 앞장서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 말 앞에서 누구도 불평을 할 수 없었다. 그런 이순신에게도 인간적인 고단함은 있었다. 어둠이 내려앉는 밤이면 그는 홀로 불빛 아래 전쟁의 길을 적었다. 하루 동안의 판단, 실수, 배운 점, 내일 대비해야 할 부분을 정리하며 스스로를 다시 단련했다. 그의 글에는 늘 같은 문장이 반복되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오늘도 준비해야 한다. 이것은 다짐이자 경고였고 자신을 붙잡기 위한 최후의 그물이었다. 한산도 앞바다는 눈에 띄게 조용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는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전쟁의 냄새가 감돌았다. 장수들은 바람의 방향만 바뀌어도 혹시 적이 다가오는 건 아닌지 긴장했다. 전선의 삐걱거리는 소리조차 모두를 더욱 예민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일과를 절대적으로 지켰고 군사들도 그러한 그의 모습에서 안정감을 얻었다. 이순신의 일상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전쟁을 이겨내기 위한 의지의 훈련이었다. 그 가운데서도 그는 늘 자신을 낮추고 병사들의 고통을 먼저 살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 평범해 보이는 그의 일상이야말로 다가올 거대한 전투의 운명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었다. 전운이 드리우던 어느 날 한산도 본영에 급보가 날아들었다. 일본군이 대규모 함대를 이끌고 북상 중이라는 소식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정찰 보고가 아니었다. 일본군 내부에서 이미 조선 수군의 주력을 섬멸하기 위한 결전작전을 준비했다는 첩보도 함께 들어왔다. 장수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바다는 조용했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전의 정막이라는 것을 모두가 느꼈다. 보고를 들은 이순신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정확한 판단을 위한 고요함이었다. 그는 곧 장수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적이 드디어 움직였다. 이 전투를 피할 수 없다. 저들이 노리는 것은 한산도 본영이며 우리의 전력을 단숨에 꺾으려는 것. 장수들은 숨을 삼켰다. 일본군의 병력은 수적으로 조선군을 크게 앞섰고 일본 함대의 기동력과 화력은 이미 여러 전투에서 위협적인 존재로 드러나 있었다. 그러나 이순신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지도를 펴고 조용히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강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문제는 그들의 공격 성향과 오만함이다. 일본군은 조선 수군이 후퇴하면 반드시 추격해 들어온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용해야 할 약점이다. 이순신은 이미 일본군의 전술적 성향을 완벽히 분석하고 있었다.
빠르게 돌격해 상대 진영을 무너뜨리고 근접 백병전으로 밀어붙이는 방식. 그들의 강점이면서 동시에 가장 취약한 패턴이었다. 이순신은 이에 맞설 준비를 이미 마음속에서 끝내고 있었다. 그러나 장수들 중 일부는 걱정을 감추지 못했다. 떼감, 이번에 적의 규모는 너무 큽니다. 한산도 방어선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정면 충돌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은 그 말들을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단호히 말했다. 지금 이 바다를 지키지 못하면 조선은 끝난다. 이 싸움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싸움이다. 그 말 한마디에 장수들의 눈빛이 다시 정돈되었다. 그 순간 이순신은 이미 결심하고 있었다. 결전의 순간이 왔구나. 이순신의 모험의 부름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명에서 시작되었다. 그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역사가 그에게 내려준 부름이었다. 한산도 앞바다는 더 이상 평범한 바다가 아니었다. 조선 수군의 운명, 그리고 조선의 미래가 이 바다에서 결정될 것이었다. 바람은 조용했지만 이순신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전투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전쟁의 흐름이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정확히 읽고 있었다. 이순신은 천천히 바다를 바라보며 다짐했다. 오늘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장수들과 군사들은 일본군 대함대의 북상 소식을 들은 순간부터 불안에 휩싸였다. 한산도 수군의 전력은 결코 약하지 않았지만 일본군의 규모는 그야말로 압도적이었다. 이전 전투들에서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전쟁은 길어졌고 군사들은 지쳐 있었다. 그 피로는 잠재된 두려움으로 바뀌고 있었다. 한 장수는 이순신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떼감, 일본의 함대는 이미 수십 척이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정면 교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나가면 위험합니다. 또 다른 장수도 힘없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정면 충돌의 피해는 분명 클 것입니다. 한산도 방어선을 유지하며 시간을 벌고 육지와 협력해 더 큰 대비를 하는 편이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군사들의 마음속 두려움을 그대로 대변하는 이야기였다. 전투를 피하고 싶다는 생각, 잠시라도 전열을 가다듬고 싶다는 마음,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이었다. 일본군의 공격력은 이미 수차례 확인되었고 장수들은 그 잔혹함을 직접 체험한 적도 있었다. 이순신은 이들의 걱정을 자세히 들었다. 그러나 그들의 불안 속에는 또 다른 문제가 숨어 있었다. 만약 이순신이 조금이라도 흔들린 모습을 보이면 군의 사기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다. 이순신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대들의 두려움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물러서면 조선은 무너진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적의 함대가 크다고 해서 피한다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오늘 한산도에서 적을 꺾지 못하면 백성들은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장수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순신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하지만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전쟁이란 결국 죽음과 맞닿아 있는 싸움이었다. 그때 이순신은 결연한 눈빛으로 장수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두려움이 없는 전쟁은 없다. 문제는 그 두려움이 우리를 멈추게 하느냐,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느냐이다. 나는 멈추지 않는다. 이 한마디가 장수들의 가슴을 울렸다. 그들은 두려웠지만 이순신의 말 속에서 자신감과 용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전투를 거부하고 싶은 마음, 그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었지만 결코 이순신이 선택할 길이 아니었다. 그는 전쟁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했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장수들은 그의 결단을 따르기로 마음을 굳혔다. 부름의 거부는 끝났다. 이제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본군의 대규모 북상 소식이 퍼진 뒤 한산도 본영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장수들은 각자 전선을 점검하며 대비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불안이 스며 있었다. 이순신은 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장수들이 흔들리면 군이 무너지고 군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장수들을 다시 불러 모았다. 하지만 이번 회의는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전투의 본질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순신은 조용히 지도를 펴고 손가락으로 한산도 앞바다의 곡선을 짚었다. 여기를 보라.
이 바다는 단순한 넓은 공간이 아니다. 이곳은 조선 수군이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자리다. 장수들은 숨을 죽이며 그의 말을 들었다. 이순신은 일본군의 전술 구조와 습관을 세세히 분석해 설명했다. 일본군은 조선 수군이 후퇴하는 듯 보이면 반드시 깊숙이 추격한다. 그들의 자만, 그들의 조급함이 바로 우리가 이용할 약점이다. 장수들 사이에 작은 반응이 일었다. 이순신은 계속 말했다. 나는 많은 전투 기록을 살폈다. 수군의 전통 전술 중 우리가 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진법이 있다. 그는 손가락을 펼쳐 지도의 넓은 곡선을 길게 그었다. 그것이 바로 하객진이다. 하객진. 갈매기가 날개를 펼친 모습을 본뜬 진법. 중앙은 약하게 보여 적을 깊이 유인하고 좌우 날개가 점차 좁혀지며 적을 포위하는 전략. 이순신은 이 진법이 왜 지금 이 순간 필요한지 명확히 설명했다. 일본군은 근접전을 좋아한다. 그러나 이 바다에서는 그들의 강점이 오히려 약점이 된다. 우리가 포위를 완성하면 그들은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혼란에 빠질 것이다. 장수들 사이에서 불안 대신 확신의 불씨가 피어올랐다. 한 장수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러나 적이 이를 간파하면 어떡합니까? 이순신은 단호히 말했다. 간파할 틈을 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 수군의 기동력과 지형 이해도는 그들을 압도한다.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속도로 전세를 뒤집을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전술 설명이 아니라 일종의 길잡이였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도록 이순신이 던진 빛 같은 말이었다. 장수들은 그의 설명에서 새로운 용기와 전략적 확신을 얻었다. 이것이 전쟁에서의 멘토와의 만남이었다. 멘토는 먼 곳에 있는 현인이 아니라 바로 전장을 앞에 두고 누구보다 냉정하게 진실을 말하는 지휘관이었다. 이순신은 더 이상 명령만 내리는 군대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전쟁의 본질을 장수들에게 각인시키는 스승이자 이끌어주는 존재가 되었다. 하객진 전술이 결정되자 이순신은 곧바로 모든 전선을 정렬하라고 명령했다. 한산도 앞바다는 아침 햇빛에 비쳐 잔잔하게 반짝였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피할 수 없는 전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장수들과 군사들은 이순신의 명령에 따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전선을 바다로 밀어내는 소리, 노를 조정하는 군사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 군량과 화약을 실어 나르는 병졸들의 구령이 본영을 가득 채웠다. 이순신은 조용히 전함의 지휘 위치에 올라섰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바다는 넓고도 깊었다. 그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조선의 운명이 시작되고 있었다. 전선 전진.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력했다. 전선들은 서서히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갔다. 하객진의 형태가 완성되기 시작했고 갈매기가 바다 위에서 날개를 펴듯 전선들은 좌우로 길게 펼쳐졌다. 장수들은 숨을 삼키며 각각의 위치에서 대기했다. 이순신은 전장에서 가장 먼저 움직여야 하는 순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적이 이미 북상하고 있고 일본군의 속도라면 오래지 않아 전면 충돌이 불가피했다. 그는 바람의 방향, 조류의 흐름, 파도의 고절을 모두 분석하며 최적의 자리를 잡았다. 이순신의 심장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누구보다 전투의 무게를 잘 알고 있었다. 한 번의 실수가 정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에 더욱 정확해야 했다. 장수들은 그를 바라보며 다시 다짐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돌아갈 수 없다. 첫 관문을 넘는다는 것은 단순히 전선이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전쟁 속으로 들어간다는 선언이었다. 전투가 시작되면 누구도 물러날 수 없고 누구도 변명할 수 없으며 누구도 두려움 뒤에 숨을 수 없다. 이순신은 적을 유인하기 위한 첫 움직임을 명확히 지시했다. 후퇴하는 척한다. 적이 깊이 들어올 때까지 절대 공격하지 않는다. 이 말은 위험한 도박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장수들은 이미 그의 전략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다. 전선은 천천히 뒤로 물러나는 듯 움직였고 마치 조선 수군이 두려움을 느껴 후퇴하는 듯한 모습을 의도적으로 연출했다. 이것이 첫 관문이었다. 단순한 후퇴 연기가 아니라 적을 함정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교한 전략적 첫걸음. 정면 충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위한 이동이었다. 이순신은 바다의 모든 흐름을 읽고 있었고 그 흐름 속에서 조선 수군이 가장 강해질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장수들과 군사들은 이순신의 신호를 기다리며 호흡을 멈춘 듯 긴장했다. 그리고 모두 이해하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전선이 후퇴하는 모습을 본 일본군은 즉시 함대를 전개하며 빠르게 추격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들의 배에는 확신과 오만이 가득 차 있었다. 조선 수군이 도망친다. 추격하라. 일본군 장수들의 고함이 바다 위를 울렸다. 일본군은 조선군의 움직임을 단순한 겁먹은 후퇴로 받아들였고 이는 바로 이순신이 의도한 바였다. 조선군이 뒤로 물러나는 동안 장수들과 군사들은 바짝 긴장했다. 적이 너무 빨리 들어옵니다. 군사 한 명이 소리쳤다. 조선군 일부 전선은 일본군의 기동력에 밀려 원래 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워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장수들은 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군사들을 다독였다. 지휘관의 신호를 기다려라. 아직 아니다. 이순신이 설계한 하객진은 단순한 포위가 아니라 일본군의 공격성을 역으로 이용하는 전략이었다. 일본군이 깊이 파고들수록 조선군의 양익은 점점 좁혀졌다. 그 과정에서 조선군은 여러 시험을 마주했다. 일본군의 돌격에 밀려 전열이 흔들릴 것 같은 순간, 조수의 변화로 진영이 흐트러질 것 같은 위험한 순간도 있었다. 그러나 장수들은 서로를 지지하며 동맹을 이루었다. 좌익 지휘관은 우익 선단을 향해 외쳤다. 버텨라. 지금 흔들리면 안 된다. 우익 지휘관도 답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겠다. 대감의 전략을 믿어라. 이순신의 동맹은 단순한 군사적 협력자가 아니라 서로의 생명을 걸고 전투에 임하는 정신적 연결이었다. 그러던 중 적의 중심 함대가 조선군 진영의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다. 일본군은 자신들이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했다. 조선군을 포위했다. 밀어붙여라. 그러나 그 순간 일본군의 오만은 단순한 전술적 실수가 아니라 전투 전체를 뒤흔드는 치명적 약점으로 변하고 있었다. 진영의 중심으로 들어온 일본군은 전방 지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배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방향을 잃는 혼란에 빠졌다. 이순신은 그 모습을 굳건히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두려움 대신 정확한 계산이 있었다. 아직 아니다. 더 깊이 들어와야 한다. 조선군 군사들은 땀을 흘리며 자신들의 자리를 지켜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순신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다. 이순신과 장수들 사이의 동맹은 그 어떤 병법보다 강력한 무기였다. 시험은 계속되었다. 적은 거칠고 조선군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그러나 모든 시험은 이순신에게 다가오는 결정적 순간을 위한 필요 과정이었다. 바다는 점점 전투의 열기로 끓기 시작했고 이순신의 눈빛도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이제 곧 결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일본군 함대가 하객진 중앙 깊숙이 진입하자 바다는 전투 전야의 긴장으로 꽉 찼다. 조선군 전선들은 여전히 후퇴하는 듯 부드럽게 움직였지만 그 안에 감춰진 긴장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이순신은 중앙 지휘선에서 조용히 바다의 흐름을 바라보았다. 그는 지금 이 순간이 전투 전체를 가르는 분기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조금만 빨리 명령을 내려도 전열이 흐트러지고 조금만 늦어도 일본군에게 기회를 줄 수 있었다. 어느 쪽이든 조선의 운명이 걸린 순간이었다. 장수들과 군사들 또한 숨을 삼킨 채 이순신의 명령을 기다렸다. 그들은 눈앞에서 몰아치는 일본군의 속도를 보며 두려움을 느꼈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지금 지켜야 한다는 확신이었다. 그 순간 좌익 선단에서 긴급 보고가 올라왔다. 대감, 조수가 변하고 있습니다. 좌익이 흘러갑니다. 이미 조수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해 좌측 진영이 약간 틀어지고 있었다. 만약 이 타이밍을 놓치면 하객진의 날개는 제대로 닫히지 못하고 일본군은 중심부를 뚫고 나갈 가능성이 있었다. 조선 수군은 단순히 전술적 시험을 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심연의 경계에 다가가는 듯한 절박한 위기를 맞고 있었다. 이순신은 침착하게 외쳤다. 좌익, 노를 조절하라. 바람의 방향을 이용해 각도를 유지하라. 흔들림 없이 버텨라. 장수들은 이 명령을 듣고 다시 기운을 되찾았다. 이순신의 목소리는 혼란 속에서도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과도 같았다. 군사들은 떨리는 손으로 노를 꽉 잡고 바람의 흐름에 몸을 실었다. 이순신의 계산은 정확했다. 바람의 힘을 이용하면 약해진 진영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었다.
잠시 뒤 좌익은 원래의 각도를 회복했고 하객진의 균형이 되살아났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중앙부에서 화약 운반 중이던 군사들이 외쳤다. 화약이 졌습니다. 적의 파도 충격이 너무 강합니다. 중앙은 일부 군사가 동요하며 진영이 흐트러질 조짐이 보였다. 이순신은 즉시 지휘관을 불렀다. 중앙 지휘, 병력을 분산시켜 충격을 흡수하라. 화약은 즉시 상단 데크로 옮겨라. 긴급 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졌다. 군사들은 떨리는 다리로 가판을 뛰며 화약을 옮겼고 진영은 다시 균형을 유지했다. 이순신은 자신의 한 걸음 앞까지 어둠이 덮쳐오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굳건해졌다. 그가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 고지다. 적이 완전히 들어오기까지 조금만 더. 일본군은 자신들이 조선 수군을 몰아붙이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 착각은 점점 더 깊어졌고 결코 피할 수 없는 덫 속으로 점점 더 들어오고 있었다. 바람의 방향, 조수의 흐름, 배의 충돌음, 군사들의 거친 숨소리까지 이순신은 모두 듣고 있었다. 그는 지금 심연의 문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한 걸음만 잘못 내디디면 끝없는 어둠으로 떨어지겠지만 그 문을 넘어선다면 승리로 이어지는 길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이순신은 결심했다. 정군 준비하라. 곧 명령을 내리겠다. 중앙부 장수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진영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이순신은 마지막으로 바다 너머 일본군의 함대를 바라보았다. 그 거대한 덩어리는 마치 자신들이 이미 전세를 잡았다고 확신하는 어둠의 그림자 같았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그 어둠을 찢을 빛이 바로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것을. 모든 전선이 준비를 갖추고 일본군 함대가 중앙 깊숙이 들어온 순간 바다 위는 기묘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바람 소리도 멎은 듯했고 군사들의 숨소리조차 멀어지는 듯했다. 이순신은 이 순간을 기다렸다. 그러나 이 순간은 동시에 가장 큰 위기이기도 했다. 일본군 일부가 예상보다 빠르게 좌측으로 회전하며 측면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장수 한 명이 절박하게 외쳤다. 대감, 적이 좌익을 파고듭니다. 만약 이 측면 돌파가 성공하면 하객진의 구조가 무너지고 조선군의 방어선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다. 이순신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는 즉시 명령했다. 좌익 각도 유지. 절대 밀리지 말라. 우익은 곧바로 조여 들어가라. 조선 수군은 필사적으로 진영을 유지했다. 그러나 일본군의 속도는 너무나 위협적이었다. 거대한 파도가 좌익을 밀어붙였고 몇몇 전선은 위치를 잃고 옆으로 미끄러졌다. 군사들의 비명과 외침이 바다에 울렸다. 배가 충돌합니다. 조심.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조선 수군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었다. 이순신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냉정하게 상황을 계산했다. 만약 지금 흔들리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 순간 중앙 지휘선의 가판 한쪽에서 큰 폭발이 일어났다. 화약의 일부가 파도에 젖어 불완전 연소를 일으킨 것이다. 군사들이 흔들리는 배 위에서 비명을 질렀다. 불이 났습니다. 불이 번집니다. 이 순간은 조선 수군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최악의 위기였다. 이순신은 즉시 외쳤다. 불 끄는 병력 전진. 지체 없이 진행하라. 군사들은 몸을 던지듯 불길 속으로 들어가 물을 퍼부었다. 바닷물을 퍼올리고 천으로 덮으며 간신히 확산을 막았다. 그러나 일본군 함대는 점점 더 깊이 파고들고 있었다. 적의 선두선이 하객진의 가장 깊은 중심을 향해 돌진하며 고함을 질렀다. 조선 수군을 박살내라. 이순신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실현의 순간은 지금이었다. 조선군이 죽음과 재탄생 사이에서 흔들리는 절체절명의 순간. 이순신은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 마침내 넓은 바다 위를 울리는 명령을 내렸다. 전군 일제 사격. 발사하라. 그 순간 바다는 굉음과 함께 뒤틀렸다. 조선군의 한 포가 불을 뿜으며 일본군 전선을 향해 일제히 날아갔다. 하늘은 불빛으로 가득 찼고 수면 위에는 폭발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다. 일본군의 앞선 몇 척이 순식간에 산산조각 나며 불기둥을 내뿜었다. 충격을 받은 일본군은 중심에서 혼란에 빠졌다. 배들은 서로 충돌했고 지휘관들은 명령을 내리지 못한 채 절규했다.
그러나 일본군의 일부는 여전히 조선군 전선에 바짝 붙어 반격을 시도했다. 좌익이 무너집니다. 우익도 압박이 심합니다. 이순신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느꼈지만 동시에 재탄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서서히 칼을 쥐며 외쳤다. 조선 수군은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모두 자리를 지켜라. 이 명령과 함께 조선군은 다시 자세를 가다듬었다. 혼란 속에서도 장수들과 군사들은 다시 힘을 내기 시작했다. 마치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눈을 뜨는 것처럼 조선 수군은 서서히 전열을 회복하고 있었다. 이순신의 결단과 군사들의 희생 속에서 조선군은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되살아나고 있었다. 이제 바다는 완전히 뒤바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순신의 일제 사격 명령이 떨어진 뒤 조선군의 한 포가 내뿜는 불빛은 마치 바다 위에서 태양이 솟아오르는 듯 강렬했다. 일본군의 선두 전선은 연이어 폭발했고 중심부는 충격으로 크게 흔들렸다. 바다는 폭발음, 비명, 충돌음이 뒤엉키며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순신은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일본군은 이미 혼란에 빠져 제대로 된 진영조차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의 배는 서로 부딪히며 방향을 잃었고 조타수는 명령을 듣지 못해 우왕좌왕했다. 이순신은 즉시 다음 명령을 내렸다. 좌익 각도 좁혀라. 우익도 조여들어가라. 포위망을 완성하라. 조선군 전선은 양익에서 점점 안쪽으로 말려들어가며 하객진의 날개를 닿듯 일본군을 중앙에 가두기 시작했다. 일본군은 이 변화에 대응할 겨를이 없었다. 조선군의 포화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고 일제 사격은 더욱 정확하고 치명적으로 일본군 전선을 파고들었다. 일본군 함선 한 척이 폭발하면서 장수들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불이 번진다. 물을 끓어라. 그러나 이미 늦었다. 조선군의 포격으로 불탄 선체는 곧 균형을 잃고 바닷속으로 기울었다. 조선군 장수들은 이순신의 전략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때감, 적의 중심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좌익 적선들이 혼란입니다. 승리의 조짐이 점점 더 뚜렷해졌다. 일본군의 중심 전열이 붕괴하면서 후방에 있던 배들도 전진을 멈추고 우왕좌왕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지휘관은 절망적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전열을 재정비하라. 후퇴 준비. 그러나 조선 수군의 포위망은 이미 촘촘히 완성되어 있었다. 도망칠 길은 없었다. 조선군 장수들은 더욱 기세를 올렸다. 지금이야. 압박하라. 이순신은 중앙에서 모든 전선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지휘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전군, 계속 공격하라. 적이 무너진다. 이 말은 명령이자 승리의 확신이었다. 일본군 전선 수십 척이 불길에 휩싸여 침몰하는 모습은 조선군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반면 일본군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불이 번진다. 뒤로 물러나라. 조선 수군이 포위한다. 나갈 길이 없다. 일본군의 전투 의지는 완전히 무너졌다. 조선군의 포격은 점점 더 정밀해졌고 일본군은 제대로 반격하지도 못한 채 하나둘씩 바다로 사라졌다. 한산도 앞바다는 이미 승리의 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일본군의 후방 함선 몇 척이 남아 있었지만 이들 역시 도망치기도 전에 포위망에 걸려 격침되었다. 장수들이 외쳤다. 때감, 적의 전력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도망치는 배조차 없습니다. 조선군은 단 한 척도 잃지 않았다. 반면 일본군은 수십 척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 이순신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바다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백성들이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겠구나. 이순신이 손에 넣은 보상은 단순한 전투 승리가 아니었다. 조선 수군의 압도적인 사기 회복, 장수들과 군사들의 자신감, 백성들에게 돌아갈 희망,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선이 항복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확신. 이것이 바로 그가 얻은 보상이었다. 한산도 앞바다에서의 압도적 승리가 확정된 후에도 이순신은 단 한순간의 방심도 하지 않았다. 일본군 함대의 잔해가 바다 위를 떠다니고 불길이 서서히 잦아드는 가운데 전선마다에서 승리의 환호가 터져나왔지만 그는 잠시도 표정을 풀지 않았다. 승리는 분명 위대했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일본군은 조선을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해
이미 수만의 병력을 육지에 풀어놓았고 추가 지원군이 계속 일본에서 출항하고 있었다. 이순신은 이러한 현실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승리 직후에도 바로 장수들을 불러 모았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그의 첫말은 축하가 아니라 경고였다. 장수들은 승리의 기운을 간직한 채였지만 그의 말에 금세 자세를 고쳐 앉았다. 이순신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우리가 한순간 방심하면 적은 다시 밀려오고 오늘의 승리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 전선의 상태를 즉시 점검하라. 군사들은 부상자를 돌보고 화약과 군량을 다시 확인하라. 장수들은 그의 명령에 따라 즉시 움직였다. 전선 곳곳에서 못을 고치고 손상된 돛을 다시 매며 화약을 말리고 배치하는 소리가 이어졌다. 불길과 파편에 손상을 입은 전선들이 많았고 화약고 근처는 여전히 위험했다. 그러나 군사들은 승리의 기운 속에서 피로를 잊은 듯 움직였다. 이순신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 승리의 힘을 지속적인 전황 개선으로 이어가야 한다. 이순신은 다음 전투를 위한 전략도 이미 세우고 있었다. 그는 지도를 펼쳐 바람의 변화, 조수의 흐름, 일본 함대의 이동 경로를 면밀히 분석했다. 일본군이 또다시 대규모 함대를 보낼 가능성, 혹은 일부 부대가 기습을 노릴 가능성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꼼꼼히 계산했다. 하지만 이순신에게는 단순한 전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바로 군사들의 사기였다. 그는 본영으로 돌아온 군사들에게 직접 다가가 말했다. 그대들은 오늘 나라를 지켰다. 이 승리는 그대들의 피와 땀의 결실이다. 하지만 이 말의 마지막에는 늘 같은 경고가 이어졌다. 그러나 오늘의 승리를 내일의 방심으로 바꾸지 말라. 대비가 끝나고 선박 보수 작업이 이어지는 동안 한산도 본영에는 묵직한 결의가 흘렀다. 승리로 인한 안도감이 있었지만 그 안도감 속에서도 모두가 다음 전투를 대비하는 긴장감을 잃지 않았다. 밤이 찾아오자 이순신은 홀로 등불 아래에 앉아 전쟁 일기를 적었다. 한산도 대첩의 전 과정을 차분히 기록하고 앞으로의 전황을 분석하며 자신에게 더 냉정한 기준을 세웠다. 승리 후에도 자만하지 말라. 전쟁은 이어진다. 나는 준비한다. 그는 오늘의 승리를 영원히 반추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귀로는 단순히 본영으로 돌아오는 길이 아니라 다음 전투를 향한 출발이었다. 피할 수 없는 전쟁, 지켜야 할 나라, 그리고 반드시 살아남아야 할 백성들. 그 모든 것을 위해 이순신의 귀로는 다시 전쟁의 길로 이어지고 있었다. 한산도 대첩의 소식은 전라도 일대와 조정, 그리고 일본군 진영까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조선이 단 한 척의 전선도 잃지 않고 일본군의 대함대를 괴멸시켰다는 사실은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특히 일본군은 조선 수군을 과소평가하고 있었기에 충격은 더 컸다. 일본군 지휘부는 혼란에 빠졌고 조선 수군이 가진 전술적 우위에 대해 다시 경계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조선에게 단순한 전투 승리가 아닌 국가 전체의 기류를 바꿔버리는 사건이었다. 그 중심에는 이순신이 있었다. 한산도 승리 직후에도 흔들림 없던 이순신은 조선 수군의 기세를 끌어올리며 굳건한 전열을 유지했다. 군사들은 그에게서 더 이상 단순한 장수가 아니라 바다의 신과도 같은 존재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지휘 아래라면 어떤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퍼졌다. 이순신도 그들의 기대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를 신하처럼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냉정해졌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적은 반드시 다음 공격을 준비할 것이다. 그는 군사들의 마음속 들뜬 감정을 다잡고 전열을 재정비하며 다시 한번 바다를 주시했다. 그의 부활은 단순히 전투에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전쟁을 바라보는 더 높은 차원의 통찰을 얻은 것이었다. 그는 하객진 위력을 확인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과 군사들이 보여준 의지와 결의였다. 전투가 끝난 후에도 그는 장수들 한 명 한 명을 불러 세웠다. 그대들은 오늘 나와 함께 나라를 살렸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조선 수군의 힘이다. 이러한 말은 장수들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다. 그들은 이순신의 말 속에서 지도자로서의 진정성과 인간적인 따뜻함을 함께 느꼈다. 조선 수군은 다시는 과거처럼 흔들리는 군대가 아니었다. 사기가 하늘을 찔렀고 군사들은 서로를 신뢰했다.
일본군이 기세를 잃은 만큼 조선 또한 자신감을 얻었다. 한산도 대첩은 조선 수군 전체를 부활시키는 사건이었다. 그 순간 이순신은 단순한 군사 지휘관을 넘어 조선의 희망이 되었다. 그의 이름은 바다 위에 울려 퍼지는 전설이 되었고 그의 승리는 고통 속에 신음하던 백성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진정한 부활은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났다. 그는 자신이 걷는 길이 단순한 전쟁의 길이 아니라 조선의 미래를 다시 세우는 길이라는 사실을 더욱 뚜렷하게 깨달았다. 그 깨달음은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어떤 폭풍이 다가와도 이순신의 의지는 부러지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다시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나는 끝까지 싸운다. 나라가 살아남을 때까지. 한산도 대첩의 승리는 조선 전체를 뒤흔들었다. 전국 곳곳에서 일본군의 침략으로 신음하던 백성들은 오랜만에 희망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조선 수군이 일본군을 이겼다더라. 한 척도 잃지 않고 수십 척을 가라앉혔다더라. 이런 소문은 마을을 넘어 조정에까지 퍼져나갔다. 한산도 대첩은 전쟁의 판도를 바꿔버린 전설적인 승리로 기록되었다. 조정에서도 이순신의 승리는 크게 칭송되었지만 여전히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이순신은 이러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승리에 안도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날카로운 시선으로 다음 전황을 바라보았다. 지금은 잠시 숨을 고를 뿐이다. 적은 반드시 다음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는 장수들과 군사들에게도 이 점을 분명히 했다. 오늘의 승리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준다. 그러나 내일의 전쟁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 희망도 사라진다. 이순신은 본영에서 다시 선박을 보수하고 화약을 점검하며 군사를 훈련시키는 작업을 이어갔다. 모든 전선이 제 기능을 유지하도록 세심하게 확인했고 장수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술을 조정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전투 준비가 아니라 조선 수군 전체의 체계를 강화하는 영약과도 같았다. 그는 승리의 힘을 전군에 퍼지게 하고 이를 장기적인 전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밤낮 없이 움직였다. 민심은 점차 살아났다. 일본군의 압박에 짓눌려 있던 조선 백성들은 한순간이나마 희망을 품기 시작했고 군사들도 더 이상 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순신의 승리는 백성들 모두에게 힘을 주는 귀환의 선물이었다. 이순신은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백성들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내가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싸워 이겨야 한다. 이것이 나의 길이다. 그는 이미 다음 전투를 향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다. 바다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또 다른 전쟁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순신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승리의 원칙과 공동체를 살리는 지혜, 그리고 수군을 하나로 묶는 영약을 손에 넣었다. 이것을 가지고 그는 앞으로의 전황 속에서도 조선을 지켜낼 것이다.